안녕하세요, 흰까마귀입니다. 화제의 신작 걸캅스가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걸복동이라는 별칭이 생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엄복동, 2019년 최대 망작 영화죠. 사실 엄복동이라는 영화는 UBD, 즉 엄복동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낸 것으로 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티즌들이 엄복동 예고편을 보면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너무 많은 클리셰의 차용으로 영화 자체가 기대가 안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고도 영화 내용을 예상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실제로 영화의 내용도 예상과 거의 맞아 떨어졌죠. 그럼 다시 걸캅스로 돌아가 봅시다. 이 영화 또한 설정부터 예고편까지 기존 한국 영화 클리셰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걸캅스와 비슷한 영화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여성 캐릭터가 둘 나오고 사건을 수사하고 해결한다는 영화인데요. 바로 비정규직 특수요원입니다. 이 영화 관객이 1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엄복동보다 더 망한 영화예요. 물론 엄복동에 비하면 제작비가 훨씬 적긴 하지만요. 영화의 주인공 강예원 한치아 씨가 엄복동의 이범수, 정지훈 씨처럼 예능으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정규직 특수요원이라는 영화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죠. 그에 반해 걸캅스는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최근 버닝썬 사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약, 성폭행, 몰카 등의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소재를 다룬 영화라니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페미니즘과 성별 갈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걸캅스라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영화를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영화 자체는 다 예상 가능하잖아요. 걸캅스가 보여준 이야기도 예상한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일단 설정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한국의 기존 양산형 형사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물과 다른 독특한 설정이 있는데요. 바로 올케와 신우이의 대립입니다.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신우이와 올케의 갈등만큼 한국적인 소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침 드라마나 종편 채널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형사물에 그런 설정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설정이 나름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허구한 날 으르렁대는 신우이와 올케가 하필 다 경찰이고 같이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갈등이 코미디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코미디 영화가 설정만 재밌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쉽게도 영화는 이를 그다지 활용하지 못합니다. 분명 영화 초반에는 둘의 화학작용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냥 두 여형사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답이 없는 남편이 등장하는데 이거 어딘가 종편 채널 토크쇼 같지 않나요? 거기 보면 거의 매번 나오는 소재가 시월드랑 무능한 남편 얘기잖아요. 이 영화도 그런 느낌입니다. 문제는 영화의 주인공들이 너무 틀에 박힌 캐릭터라서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미라는 그냥 매번 보던 라미란이고 이성경은 한국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천방지축 우당탕탕 여형사입니다. 이분들 특징이 말 거칠고 싸움 잘한다 뭐 이런 건데요. 베테랑에서도 봤고 극한직업에서도 봤고 비정규직 특수요원에서는 아예 거의 똑같은 캐릭터가 나왔었죠. 근데 이 캐릭터가 심지어 이성경하고 그다지 어울리지도 않아요. 특별히 격투기에 능해 보이지 않는데 센 캐릭터를 강조하니 좀 애매합니다. 캐릭터가 안 맞아서 그런지 이성경의 연기는 좀 오그라들고 민망한 장면이 많습니다. 윤상현의 캐릭터는 한국형 코미디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무능한 백수인데 그런 것 치고는 웃기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영화 내에서 비중도 공기 수준이라 그냥 웃기려고 끼워 넣은 배역에 지나지 않네요. 최수영 씨도 특색 없는 역할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야말로 전형적인 천재의 컷 클리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뭔가 컴퓨터를 두들기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런 캐릭터 많이 봤죠? 최근에 생각나는 건 탐정 리턴즈의 이광수 정도가 있겠네요. 컴퓨터로 따닥따닥 하면 해킹이고 뭐고 다 됩니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경찰 말고 다른 거라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사건 전개도 정말 편리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두 명의 주인공이 사실 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뛰긴 뛰는데 그다지 성과가 없어요. 근데 대충 어떻게 진행은 됩니다. 일부 사건 전개나 장면들은 베테랑과 청년 경찰에서 비슷한 것들을 그대로 차용해온 느낌이 납니다. 악역들도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나쁜 놈들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자체는 기존 한국 영화에서 다루었던 것과 좀 다른데 캐릭터 자체가 기존 형사물에 나오는 악역들과 큰 차별점을 찾기 힘듭니다. 시나리오를 볼까요? 이 사건 우리가 치자, 기술 좀 쓰자 등등 한국 영화에선 현장에서 쓸 것 같지 않은 은어들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치해요. 이런 대사들 보면 유행진한 개그 콘서트 유행어 같습니다.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제발 대사 좀 평범하고 담백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단점이 많긴 하지만 이 영화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고 중후반부에는 나름의 긴장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 또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을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카메오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카메오 중에서 잠만 자던 상관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티즌들의 예상하고 똑같이 등장했을까 하고 감탄했습니다. 전 네티즌이 쓴 드립을 보고 그 장면을 다시 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관씬에서 카메오가 나온 부분은 정말 예상 밖이라 빵 터졌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부분 같아요. 액션은 평이하고 개그의 타율은 높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코미디 영화처럼 개인기에 의존해서 웃기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Smell. And. 사회적 메시지는 겉핥기에 가깝네요. 코미디 영화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한국 코미디 영화로 엄청난 흥행을 거둔 극한직업과 비교를 해보자면 극한직업은 코미디적인 상황에 올인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반면 걸캅스는 기존 수많은 한국 영화처럼 이도저도 아니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맘 놓고 웃기에는 사건이 심각하고 개그씬들도 그다지 웃기지 않는데 전형적인 클리셰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니 전체적으로 식상합니다. 청년경찰과 이야기 전개가 비슷한데 문제는 청년경찰보다 캐릭터들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엄복동급 망작이냐고 물으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복동은 클리셰 덩어리인데 만듦새도 엉망이고 한순간도 재미있지 않은 기적같은 영화입니다. 올해 이 영화의 클래스에 비교되는 영화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걸 뛰어넘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건 그거대로 놀랍겠네요.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사건을 진행하는 건 의도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은 전부 여성이고 남성 캐릭터들은 무능하거나 멍청하며 조력자의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연들은 물론 잠깐 출연하는 다녀까지도 정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 남성 캐릭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쉴드를 쳐보자면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도 경찰은 무능하게 나왔어요. 당장 청년경찰만 봐도 경찰이 말도 안 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잖아요. 다만 이 영화의 문제는 경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남성 캐릭터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이걸 다른 관객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걸크러쉬인지 모르겠는 게 주부 역할을 하는 윤상현은 등신이라고 비하하면서 경찰서에서는 둘 다 찍소리도 못하고 맨날 혼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방구석 여포라고 하지 않던가요? 이게 걸크러쉬입니까? 저는 여성의 인권 신장도 좋고 여성 캐릭터를 멋지게 연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성 캐릭터를 밟아서 여성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려는 단순한 발상이 다소 유치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나 원더우먼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 그래도 클리셰로 번복해서 대충 나온 시나리오에 캐릭터도 대충 만들었으면 적어도 전하려는 메시지만큼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이용하려는 얄팍함이 안타까웠습니다. 전 이 영화에 전혀 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극한직업도 개봉 전에는 망할 거라고 장담한 분들 참 많았잖아요. 하지만 엄청난 흥행을 거뒀죠. 걸캅스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재 부분에서요.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은 비슷한 뉴스가 연일 보도된 2019년 한국 사회에서 꼭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P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는 시적절하죠. 하지만 이런 범죄나 이슈를 너무 상업적으로 소비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장르 영화로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코미디 영화치고는 크게 웃기는 부분이 없고 형사물의 매력도 그다지 없습니다. 욕설이나 비속어가 너무 많고 화장실 유머는 수준이 낮아요. 캐릭터들의 매력이라도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캐릭터들이 너무 뻔해서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기존 클리셰를 깨는 진행이나 캐릭터를 보여줬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악역들도 기존에 나오던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미를 위해서였다면 최소한 악역들을 체포하고 소탕하는 쾌감이 느껴져야 했습니다. 베테랑에서 조태호를 때려잡는 쾌감, 혹은 범죄도시에서 윤계상을 때려잡는 정도의 쾌감이요. 하지만 영화는 그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 관객수가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시장 작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쉽게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영화 관계자들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흰까마귀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